밤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지고 우리가 감추려 했던 진실은 그 그림자 끝에서 고개를 들곤 합니다. 오늘 익명으로 도착한 이 사연은 한 남자가 스스로 파버린 깊은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길고도 처절한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내 아내 선영이와의 사랑은 가난하지만 투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기업의 전무였고 저는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디자이너였죠. 상견례 날 장인어른이 제 앞에 던진 돈 봉투와 내 딸 인생 망치지 말고 꺼지게라던 그 서슬퍼런 음성. 선영이는 그날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낡은 빌라 옥탑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겨울엔 벽지에 성에가 끼고 여름엔 열기로 숨이 막혔지만 선영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감은 처가와의 화해를 위해 찾아간 명절날 처영혜수 씨를 마주하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형님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며 외제차를 수시로 바꾸는 그에게 처형은 그저 과시용 장식품에 불과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던 처형의 손등 위로 동서 형님이 피우던 담배 재를 톡톡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야, 과일 모양이 이게 뭐냐? 너는 집에서 노는 년이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처형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숙였을 때 그 얇은 실크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에 짙은 자생멍 자국을 전 보았습니다. 손가락 4개가 선명하게 찍힌 그 자국. 제 아내가 누리는 평화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 참혹함에 제 가슴 속에선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날 이후 처형은 유독 제 앞에서 과감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만 그녀를 그렇게 의식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 라인이 아슬아슬하게 비치는 레이스 원피스나 허벅지 끝까지 슬릿이 들어간 치마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저와 스칠 때면 그녀의 살결에서 풍기는 진한 장미 향수와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파스 냄새가 섞여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동서 형님이 일주일간 출장을 떠난 날, 처형은 제게 잘못 걸린 듯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민우 씨, 나 너무 무서워. 거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처형네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펜트하우스는 적막했고 처형은 거실 한복판에 얇은 슬립 차림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의 옷차림 아래로 평소 숨겨왔던 온몸의 상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허벅지에 담뱃불 자국, 옆구리에 거무죽죽한 멍들. 저는 분노했고 그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제 외침에 그녀가 제 목을 감아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민우 씨가 나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저 괴물이 돌아오기 전에. 그날 밤 우리는 그 화려한 감옥 속에서 금지된 자유를 탐닉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 마감 작업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저는 매일 밤 처형의 상처 위에 입을 맞췄습니다. 동서 형님의 고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레이 음악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덮어주었죠. 하지만 파멸은 가장 최첨단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집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 홈이었습니다. 동서 형님은 출장지에서도 집안의 모든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거실의 조도, 온도, 그리고 소음. 그날 밤 우리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거실 천장에 달린 AI 스피커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활동 감지. 보안 모드를 실행합니다. 등록된 사용자 외 인원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당황해 옷을 챙겨 입기도 전에 거실 한가운데 걸린 100인치 대형 스마트 TV가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방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우리를 응시하는 동서 형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우야, 우리 집 소파가 좀 푹신하지? 디자이너라더니 침대 위에서의 동선 설계도 아주 예술이네. 그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펜트하우스의 모든 창문 셔터가 내려가고 현관문 도어락이 이중 잠금으로 변하는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1시간 뒤 문이 열리고 뒤이어 광기의 찬 형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처형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를 향해 휘두르는 골프채, 살기 위해 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무거운 크리스털 스탠드를 집어들었고 눈을 감고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서 형님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피가 카펫을 적시던 그 순간 처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 괜찮아. 이 사람은 원래 죽은 거야. 우리가 이 집의 서버를 포맷하고 이 사람을 치우기만 하면 우린 평생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동서 형님의 외제차 뒷좌석에 시신을 싣고 미리 알아봐 둔 강원도의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산을 오르며 저는 제가 사랑했던 선영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삽을 든 채 무표정하게 흙을 고르는 처형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삼다리 진흙을 가르는 소리, 형님의 시신 위로 떨어지는 흙더미들. 작업을 마치고 차로 돌아오는 길, 대시보드에 내장된 차량용 AI가 갑자기 말을 걸더군요. 차량의 무게 배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트렁크와 뒷좌석의 급격한 무게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해당 로그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들겨 거절을 눌렀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옆에서 떨고 있는 처형, 그리고 산속에 묻힌 형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차량 AI의 경고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미친 듯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처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동서 형님의 서재 금고를 열어 무기명 채권과 현금 다발을 챙겼고 우리는 그날 새벽 미리 준비해둔 가짜 여권을 들고 동남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내 선영이에겐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인간이기를 포기했으니까요. 낯선 타국의 해변 도시. 우리는 화려한 풀빌라를 빌려 숨어 지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모를 것이고 동서의 시신은 그 깊은 산속에서 썩어갈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처형 혜수 씨였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현지 바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혜수 씨, 대체 누구랑 있다 온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는지 잊었어? 제 물음에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민우 씨, 당신도 결국 똑같아. 그 사람처럼 나를 가두려고. 당신이 나를 구원했다고 착각하지 마. 당신은 그냥 내 탈출 도구였을 뿐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동서 형님의 손길이 제 손에 빙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그녀의 뺨을 휘둘러 치고 있었고 그녀는 바닥에 뒹굴며 피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거야. 당신도 결국 그 사람이랑 똑같은 괴물이었어. 그날부터 지옥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술에 취해 그녀를 구타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멍 자국이 늘어갈수록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이 여자가 내 것이 되었구나라는 착각. 제가 그토록 가련하게 여겼던 그녀의 멍들은 이제 제가 직접 새긴 흉터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엊그제 밤에 터졌습니다. 옆집 현지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죠.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저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독서를 내뱉는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녀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저를 비웃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방문 앞까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손은 그녀의 피로 젖어 있고 발치에는 제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선영아, 내가 지키려던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왜 내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남자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까? 그러면 결국 그는 구원이 아닌 자신이 혐오하던 괴물의 가죽을 쓰는 길을 택했군요. 사랑이 집착이 되고 연민이 관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괴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연 속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똑같았다였다고 합니다. 참 쓸쓸하고도 소름 끼치는 밤이네요. 다음 사연은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